세상은 문화가 가득한 매력적인 곳입니다. 문화마다 고유한 관습, 의식, 전통이 있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에게는 놀랍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이야기, 신념 및 가치를 반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일상적인 관행으로 간주되는 일이 다른 곳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인간의 창의성과 사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관습 중 일부를 탐구하면 인간 경험의 풍부함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각 전통이 갖는 동기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야노마미족과 죽음과의 독특한 관계 자연이 불굴의 위험으로 군림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는 현대화의 끊임없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조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온 마지막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야노마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약 3만 8천 명의 인구를 가진 야노마미족은 땅, 하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영혼과 강하게 연결된 문화를 보존해 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온 가장 놀랍고 매혹적인 관습 중에는 의심할 바 없이 그 복잡성과 의미가 매우 특별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야노마미족에게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이 지상 생활에서 공동체와 우주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존재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심오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행하는 가장 주목할 만하고 독특한 의식 중 하나는 고인의 뼈를 화장하는 것인데, 이는 유해의 처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징하는 과정이다. 화장 후에는 고인의 유골을 가까운 친지들이 모시고 감동과 신앙이 담긴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은 개인의 생명 에너지가 뼈에 깃들어 있다는 야노마미족의 깊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쟤를 소비함으로써 산 사람은 죽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들을 가족 공동체에 다시 통합하여 그들의 본질이 그들 사이에 살아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행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삶에서 자신이 미덕과 용기를 지닌 사람임을 입증하여 이 심오하고 존경받는 통과 의례에 도덕적 판단의 층을 더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야노마미족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이며 야노마미족의 문화를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후세계로 향하는 창, 사가다에 매달린 관 필리핀 루손 섬의 산악 중심부에 시간이 멈춘 듯한 사가다. 자치구가 있어 고대 전통이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짙은 안개로 뒤덮인 언덕과 무성한 숲 사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당혹스러운 장례식 중 하나인 관을 매달아 놓는 일이 있습니다. 중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장례 관습도 거스르는 이 고대 관습은 세대를 거쳐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삶과 죽음, 내세 사이에 다리로 여기는 일부 공동체에서는 지속되었습니다. 매달린 관은 단지 대안적인 매장 형태가 아니라 사가다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심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차가운 땅에 묻어두는 대신 그들은 지역을 둘러싼 절벽에 자리 잡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관습의 배경은 영적인 것만큼이나 시적입니다. 관이 더 높게 배치될수록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더 가까워져 천국으로의 상승이 더 쉬워진다고 믿어집니다. 이는 죽은 자를 신들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서 사후세계로 더욱 직접적이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절벽에 관을 안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상징성과 배려로 가득 차 있다. 시신은 존경과 헌신을 모두 반영하여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바위가 많은 주변 환경과 대조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데, 이는 미학적일 뿐만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삶을 축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 시체는 태아의 자세로 관에 안치되는데, 이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에서 영적 영역의 새로운 탄생까지 존재의 영원한 순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가 신체가 모든 체액을 배출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이는 섬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있는 세부 사항입니다. 이 액체는 재능과 행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며 지역 신앙에 따르면 고인이 최종적으로 높은 곳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기 전에 흡수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전통의 모든 측면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스며들어 사가다 절벽을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조화를 이루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신성한 장소로 만듭니다. 세 번째, 중국의 발 묶기의 고통스러운 유산 발 묶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논란이 많은 관습 중 하나이며
천세기 당나라부터 19세기 초까지 여러 세대의 여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전통입니다. 20세기, 오늘날 경이로움과 공포로 여겨지는 이 관습은 한때 아름다움, 미덕, 사회적 지위의 심오한 상징이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신체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중국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의식은 소녀들이 일반적으로 5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 소녀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순진함과 연약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나이의 소녀들은 사회에서 여성미의 가장 큰 표현 중 하나로 간주되는 발을 붕대로 감아 뼈가 부러지고 의도적으로 변형되는 세심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레니아 자연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힘든 과정의 목적은 길이가 10cm를 넘지 않는 작고 섬세한 소위 연곶 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은 비록 기형이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작았지만 미학적 완벽함의 이상으로 칭송되었으며 지위, 우아함, 바람직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발 묶기는 육체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신의 보호를 기원하고 바인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음력에 따라 의식과 기도를 동반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상서로운 날을 선택했습니다. 종종 젊은 시절에 같은 과정을 겪었던 나이든 여성이나 해당 작업의 전문가가 재본을 시작하는 책임을 맡곤 했습니다. 전통에 의해 단련된 꾸준한 손과 마음으로 이 인물들은 소녀들의 발뼈를 부러뜨리고 아치를 구부리고 불가능한 자세로 발가락을 발바닥을 향해 묶는 동시에 이상한 혼합을 제공하는 기도와 구호를 낭송했습니다. 위로와 사임, 붕대를 감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소녀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미 변형된 그들의 발은 원하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감싸졌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여성들은 필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고통과 기형이 그들의 정체성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을 감았습니다. 이 희생은 끔찍하기는 하지만 결혼하여 사회적 지위를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연곶발은 중국 여성의 미학과 정체성의 중심 기둥이 되었으며 이는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염, 손가락 절단, 육체적 고통의 삶은 이러한 아름다움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였으며 수백만 명의 여성이 비록 오늘날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한때는 최고의 여성성과 미덕의 표현이었던 공동 희생으로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천년 동안 지속된 이 전통은 우리에게 사회적 규범과 아름다움 이상의 힘이 어떻게 전 세대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흔적을 남깁니다. 5번째, 마사이족의 존경의 표시. 침을 뱉는 인사케냐와 탄자니아의 광활하고 장엄한 평원에 거주하는 유목민인 마사이족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단순한 일상적 행위 그 이상입니다. 존경과 좋은 소망,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풍부하고 깊은 문화적 표현입니다.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침을 뱉는 것은 무례하거나 심지어 무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사이족에게 침은 삶의 방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내재된 중요성과 존경심이 담긴 관행입니다. 활기 넘치는 마사이족의 세계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이 몸짓이 우아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족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대화 상대를 향해 가볍게 침을 뱉을 수 있는데 이는 환영과 상호 존중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침을 뱉는 것은 미래와 상대방이 겪게 될 여정에 대한 좋은 소망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닌 사람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가득한 의례입니다. 이 제스처는 계약을 공식화하고 약속을 축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및 협상의 맥락에서 침은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의 성실함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또한 침을 뱉는 것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합의나 약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축복으로 작용한다고 믿어집니다. 침을 뱉는 관습은 비록 그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당혹스러울지라도 일부 문화화권에서는 이상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몸짓이 다른 문화에서는 어떻게 깊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조는 인간 관행의 생이 놀라운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와 전통이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형성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관습과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마사이족의 침뱉기는 인간 전통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며
가장 평범한 행위에도 깊은 의미와 존경심이 스며들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6번째, 인도의 믿음의 도약. 생명을 보장하는 고대 전통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와 카르나타카 주의 일부 마을에서는 충격적일 만큼 특이한 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신사 지붕에서 아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7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 의식은 높은 유아 사망률과 신의 보호에 대한 깊은 탐구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생명이 취약하고 연가 사망률이 끊임없는 관심사였던 시대에 이 지역의 공동체들은 이 행위를 신앙과 희망의 강력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 전통은 고대 존경받는 성자가 절박한 부모에게 신앙의 시험으로 사당을 짓고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의식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방법을 알려주는 전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모들은 헌신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성자의 지시에 따라 아기들을 성소 지붕 꼭대기에서 던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기들은 공중에 시트가 나타나 부드럽게 아기들을 감싸고 어떤 피해도 예방하면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하느님의 개입의 상징이자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기 던지기는 엄격한 안전 및 감독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관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 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은 아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트와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의식을 수행합니다. 의식의 참가자와 주최자는 고도의 훈련을 받았으며 어린이 보호에 전념하여 어린이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의식이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의식은 외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공동체에게는 신앙 행위 그 이상입니다. 이는 희망과 헌신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신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는 상황에서 아기 던지기는 신생아의 건강과 장수를 보장하기 위해 행운과 축복을 기원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의식은 지역의 깊은 영성과 문화적 신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통이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 전통을 유지하는 공동체의 사회적, 정서적 구조에 어떻게 뿌리 내려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태국의 7 기린 여인, 아름다움과 용에 대한 헌신. 태국 북부 버마 국경과 접해 있는 산악 지역에서 카렌니 부족 여성들은 금속 고리를 사용하여 목을 길게 만드는 전통을 완성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길쭉한 목의 독특한 외모로 인해 대중의 상상 속에서 종종 기린 여성으로 알려진 이 여성들은 대략 5세에서 6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이 무거운 반지로 자신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그의 목에 있는 고리의 수가 증가하여 카렌니 문화에서 깊이 존경받는 신화 속 생물인 용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관된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목이 길어지는 과정은 매혹적이고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고리가 점차 크고 무거운 고리로 교체되어 여성의 목에 있는 고리의 수가 점차 증가합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길어짐은 목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쇄골의 압박과 가슴의 형태, 변형을 유발하여 당당하면서도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줍니다. 카렌니 부족에게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정신적 신념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반지는 지역 신화에서 힘, 지혜, 보호를 상징하는 신화 속의 존재인 용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외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행은 억압이나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렌니 여성에게 이러한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의 상징,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적 정체성을 정의해온 전통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반지를 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에 대한 심각한 단절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은 카렌니 여성의 삶에서 전통의 중요성과 소속감을 강조합니다. 카렌니 여성은 이 관행을 조상을 기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봅니다. 목을 길게 하는 전통은 외부 관찰자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카렌니 부족의 회복력과 문화적 풍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점점 더 동질화되는 글로벌 맥락에서 이러한 고대 관습은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가장 다양하고 진정한 형태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기념합니다. 팔 라 토마티나, 분열 거리를 붉게 물들이는 토마토 축제.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은 마을 분열에서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독특한 축제 중 하나인 라 토마티나가 열립니다.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이 특별한 행사는 조용한 도시 거리를 과육과 재미에 밝은 붉은 바다로 바꾸는 전통인
화려한 토마토 전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45년에 지역 주민들이 파티 중에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기 시작한 단순하고 미친 사건인 지역 장난으로 시작된 일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국제적인 화려함으로 발전했습니다. 라 토마티나 엘라 토마티나. 기간 동안 도시는 순수한 행복감의 현장이 됩니다. 낡은 옷을 입고 안경과 모자를 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사를 위해 미리 모아서 준비한 익은 토마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호가 울리면 거리는 열광적인 소동과 웃음으로 가득 차고 수많은 토마토가 열정적으로 던져지면서 놀라운 시각적 광경과 색상과 소리의 감각적 향연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험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고 재미있는 유쾌하고 우호적인 전투에 몰입하는 기쁨과 혼돈이 독특하게 혼합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 토마티나는 단순한 식량 전쟁 그 이상입니다. 이 휴일은 깊은 공동체 의식과 동지애로 특징 지어집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토마토를 던지기 전에 분쇄하는 규칙과 같은 게임의 규칙은 재미가 안전 위험으로 바뀌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토마토 배틀 외에도 축하 분위기를 더해주는 다양한 축제 활동이 포함된다. 생동감 넘치는 음악, 활기 넘치는 춤, 기타 축제 활동은 전투의 붉은 혼돈을 보완하여 하루 종일 축하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화려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라 토마티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을 축하하는 인간의 능력을 매혹적인 반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명절은 특이한 전통과 독특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순수한 행복의 순간을 만들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라 토마티나는 재미와 안도감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분열 공동체의 풍부한 문화, 유산과 집단 정신을 기념하여 전 세계 인간 축제의 활기차고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9일 성촉절. 설치류의 손에 있는 일기 예보 성촉절은 민속, 과학, 마법을 독특한 축하 행사로 결합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2월 2일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농부들이 필이라는 작은 마모의 행동을 보고 겨울의 끝을 점쳤던 고대 방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푼스톤이 외곽의 그림 같은 언덕인 고블러스 노브, 고블러스 에이넙 아어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농업 목적을 되담아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명절의 확실한 주인공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모그인 필입니다. 필은 한겨울의 따뜻한 굴에서 큰 존경을 받습니다. 지나간 시대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모자와 긴 코트를 입은 의식의 주인들은 마치 털이 복슬복슬한 신탁인 것처럼 그녀를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이 모든 일은 전통에 따르면 겨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필의 예측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군중의 감시에 발생합니다. 예측은 간단하지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필이 그림자를 본다면 겨울은 6주 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면 곧 봄이 찾아올 것이고 그와 함께 자연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성촉절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축하 행사로 남아있으며 영화 성촉절 덕분에 대중문화의 두 번째 기회와 통과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시간에 묘지에서의 식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밤을 보내지만 그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세계 남쪽의 칠레, 탈카, 탈차 시에는 관습에 어긋나는 새해 전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12월 31일 가족들이 건배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 옆에 있는 묘지로 가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관습은 1995년에 한 가족이 고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묘지에서 자정을 보내기로 결정한 사랑과 기억의 행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감동적인 전통은 확산되어 탈차 및 기타 인근 마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자, 테이블, 음식 및 음료를 가득 실은 묘지에 도착하여 전통적으로 애도와 관련된 장소에서 거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무덤은 조명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장소는 고요함과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특별한 밤은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추억, 웃음, 눈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더 이상 이곳에 없는 이들을 기리는 행위로 그들을 삶의 축하와 새로운 주기의 시작에 통합시킵니다. 이 의식은 기독교 신앙이 현지 관습과 융합되어 존중과 축하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칠레의 문화적 혼합주의의 완벽한 예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탈카와 칠레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관습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흥미로웠던 점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시고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구독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우리와 함께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